다음은 제2장 생역에 대하여에서 1절 하도와 복희 8개 중 1. 하도에 대하여 2. 하도의 내용 해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생역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역이란 생장성중 생을 의미하는 우주 범처를 규명하는 역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역은 복희 씨께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한 복희역 또는 희역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희역인 하도와 복희 8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란 용마의 등에 찍힌 55개의 점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하도에 찍힌 점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다가 하도의 출현 102년 후 복희 씨께서 8개를 지으며 하도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를 복희 8개라 하는데 하도와 복희 8개를 복희 씨가 지은 역이라 하여 희역이라고 합니다. 이후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도가 천지의 조판임이 밝혀졌고 우주의 범철에 대한 프로그램인 생역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의 출현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1원 24절기도는 소강절의 원회 운세를 기준으로 1원의 시간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지구의 만물 순환기인 선우천, 즉 빙하기, 해빙기, 간빙기, 결빙기의 시간대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하도가 출현한 시점을 5회 중천이라고 합니다. 5회 중천이란 5회의 중간이란 뜻입니다. 5회란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12만 9,600년을 단위로 하는 1원을 12지지로 분류하여 1회가 1800년인 기간으로서 자회를 기점으로 축, 인, 묘, 진사, 회 다음 회를 의미합니다. 이론을 선우천의 개념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선천은 자회 중천에서 5회 중천까지의 64,800년이요 후천은 5회 중천에서 다음 자회 중천까지의 64,800년입니다. 여기서 5회의 중심인 5회 중천, 즉 5회가 반회인 5,400년이 지나고 다음 해인 5,401년째에 이모년에 하도가 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5회를 어찌 이모회라 하며 이모회의 5401년이 어찌 이모년일까요? 먼저 천지공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함렬, 회선동, 김보경의 집에 가시어 보경으로 하여금 큰 북을 대들보에 매달고 병자 정축을 계속하여 외우면서 밤새도록 쳐 울리시며 가라사대 이 북소리가 멀리 서양까지 울리리라 하시니 보경은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천지공사 병원은 11절, 대순전경 6장 11절. 이번 1원 12만 9,600년의 기점은 자회종천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1원의 자회가 병자회요. 7걸음이 상징하는 간지가 하루의 절반을 의미하는 밤새워 북을 쳐 올리셨으니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계미로서 자가 미자리로 옮겨가 후천의 새로운 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위의 공사는 1원 12만 9,600년의 시간을 소성 대법에 따라 하루 12시로 줄여서 보신 공사 내용인 것입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서기 1943년 개미년을 머리로 만 800년의 개미회가 새롭게 시작됨을 알 수 있는데 이 계산은 2편 시공의 변화에 대한 해설 중 인류 정신사의 연대표를 나타내는 연적 성수를 참고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5400년 전 이모회의 중천에 용마가 하도를 짊어지고 출현하여 인류 문화의 시원인 천시갑자가 시작된 이후 (5400년이) 지나고 서기 1943년 개미년에 개미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미자리에 자가 들어섰으므로 개미회는 곧 실질적인 후천이 시작되는 때인 것입니다. 본래 선천은 자축인묘 진사요 후천은 오미신유 술해이므로 5회 중심에서 후천이 시작되어야 하나 선천은 양을 위주로 하고 후천은 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후천은 미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모해의 5401년이 이모년이 되는 까닭은 이모해의 첫 해가 이모년으로서 60갑자의 계산에 의해 60의 배수 다음의 해인 5401년 역시 이모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하강에서 하도를 짊어지고 나온 용마는 이모를 상징합니다. 하도는 황하강에서 나온 상서로운 징후인데 황하강은 천간으로 임계 수를 뜻합니다. 그런데 용마는 말이므로 말을 상징하는 지지인 오는 양의 지지로서 오와 만나는 천간은 양천간인 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황하강에서 출현한 용마 하도는 단기전 1126년 년인 5회 중천 이모년에 출현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하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그림은 하도의 모습이요, 오른쪽은 하도의 점을 수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하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마의 등에 찍힌 수인 하도는 만물이 생장하도록 기운을 뿌려주는 하늘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도의 그림 속에서 천지일월의 공간의 변화와 삼음삼양의 시간의 흐름이 모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도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주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 생겼고 어떻게 변화 발전해 가며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만 알 수 있기는 하지만, 하도를 짊어진 용마가 출현한 바탕이 황하이므로 황하를 무극으로 보고 거기에서 출현한 하도를 태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극에서 태극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도는 씨앗 속의 유전자처럼 세상에 출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도의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하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도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의 수는 동서남북 중앙의 방위에 따라 목화토금수의 5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북방은 일육 수요, 동방은 38 목이며 남방은 27 화이고 중앙은 50 토이며 서방은 49 금입니다. 또한 목화토금수는 오행이자 그 순서는 상생의 순서입니다. 앞의 오행 상생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상생의 정신이 작용하여 만물이 순환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도의 내부는 1, 2, 3, 4, 5의 생수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는 6, 7, 8, 9, 10의 성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수는 내부에서 외부로 팽창하려는 양의 성질을 갖고 있고 성수는 외부에서 팽창하려는 생수를 보호하여 감싸려는 음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은 곧 음양의 작용인데 선우천을 비교해 본다면 봄, 여름을 의미하는 선천은 내부에서 외부로 팽창해가는 양을 의미하고 있고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후천은 외부에서 내부로 수렴해가는 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은 내부와 외부, 동남과 서북, 선천과 후천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수는 생수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중궁수 5토를 얻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1은 5를 얻어 6이 되고 2는 5를 얻어 7이 되고 3은 5를 얻어 8이 되고 4는 5를 얻어 9가 되고 5는 5를 얻어 10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기본수로 하고 성수를 작용수라고도 합니다. 하도는 모두 55수로서 완성수라 일컫는 대정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수를 좀 더 자세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를 분류할 때 천지수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천수라고 불리운 양수는 1에서 시작하여 1, 3, 5, 7, 9, 2 북, 동, 중, 남, 서의 방위로 순환하고 지수라고도 불리우는 음수는 2에서 시작하여 2, 4, 6, 8, 10의 남서, 북동, 중의 방위로 순환하여 양수와 음수가 서로 태극의 모양으로 음양을 형성합니다. 즉 태극은 음양을 만드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극에서 태극이 생성되고 태극에서 음양이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무극이 절대세계라면 태극과 음양은 상대세계를 표현합니다. 이를 현상적인 의미로 나타낸다면 온도와 물, 햇빛을 적당히 받으면 씨앗 속의 유전자인 무극이 발화하여 밖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생태극으로 상징되는 떡잎이 나온 이후에도 음양, 사상 등의 순서로 상징되는 유전자의 생긴 모습에 따라 줄기, 가지, 잎, 꽃과 성태극으로 상징되는 열매가
순서대로 현상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선천은 생수 가운데 천수가 1, 3, 5로서 셋이고 지수가 2, 4로서 둘이므로 천이 셋, 지가 둘이라 하여 삼천양지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생수로 계산하는 선천은 양이 셋이고 음이 둘이므로 어금존양의 인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삼천을 합하면 9가 되고 양지를 합하면 6이 되므로 양은 9로 대표되고 음은 6으로 대표됩니다. 이에 반해 후천은 6, 7, 8, 9, 10의 성수를 사용하니 지수가 6, 8, 10으로 셋이요 천수가 7, 9로서 둘이므로 삼지양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음이 득세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제님께서 정음정양이라 하셨으므로 음이 우선시 되긴 하지만 1대1의 치우치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리라 여겨집니다.